데이비드 파울리데스는 경험 많은 등산가이자 전직 경찰관으로 2018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혼자 하이킹을 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범위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많은 추측과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여행은 여느 하이킹 여행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탐험하기 위해 외딴 산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실종 당시 혼자 하이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 전 데이비드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모노 온천 리조트 근처에서 당일치기 하이킹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등산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기본용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들고 도보로 출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처음엔 완만한 경사에 짧은 길을 등산할 계획이었지만 다시 생각을 바꾸고 더 길고 험준한 지형의 등산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등산가였고 이전에도 그곳에서 하이킹을 한 적이 있어 등산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마치 그가 누군가의 감시나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해질 무렵까지 하이킹에서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대대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헬리콥터, 수색견 등이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험준한 지형과 어려운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그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길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팀이 투입되었고 실종사건 수사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 조니 팀을 이끌었습니다. 존은 데이비드의 실종을 둘러싼 초자연적 이론을 믿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존과 그의 수사팀은 데이비드의 GPS 데이터, 사진 및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데이비드의 가족과 친구 및 그의 실종 당시 해당 지역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지만 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단서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종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한편에서는 미싱 411이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싱 411은 2012년 데이비드가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과 숲에서 1000명 이상의 실종자를 기록한 것으로 경찰관 근무 시절 그가 실종된 사람들의 사건을 수사할 때 사람들이 종종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례들과 사건들 사이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데이비드가 퇴직 후 본격적으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목격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사건들 사이에 섬뜩한 유사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실종자 중 상당수가 등산 경험이 많거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종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라진 점 또는 이미 수색된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되는 미스터리한 상황과 대부분의 실종은 특이한 암석이 있는 지역이나 수면의 일정한 구역 근처에서 발생하며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이상한 날씨 패턴이나 동물들의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러한 실종과 UFO의 존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 데이비드는 수많은 조사를 바탕으로 미싱 411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종과 미싱 411에 자세히 설명된 사건들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은 수사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음모를 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세상의 힘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종 수사를 하던 존 역시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알아냈습니다. 우선 데이비드의 GPS 데이터 장치가 마치 오작동하거나 조작된 것처럼 많은 시간이 누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목격자들이 그 지역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놀라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야생동물들의 특이한 행동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사라진 지역의 사진을 조사하는 동안 존은 나무와 바위에 새겨진 몇 가지 이상한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으며 누군가 혹은 어떠한 무언가가 데이비드보다 먼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사를 하면서 이상한 표식과 상징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고 데이비드에게 일어난 일들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된 존은 이 가능성을 더 알아보기 위해 숲에서 이상한 불빛이나 유령을 본 등산객과 오랜 세월 그 지역에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어온 원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는 믿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존은 산속에는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존을 포함한 수사팀은 데이비드
데이비드의 실종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숲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수많은 사건을 조사했던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존 역시 데이비드의 실종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 작업과 수사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데이비드의 실종이 추락이나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의 공격, 극단적인 날씨 조건 또는 숲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했고 어떤 이들은 외계 존재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국립공원과 숲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현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필한 책에 실종된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이비드 파울리데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